400kg의 60% 농축 우라늄이 이스파한 지하에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이란의 핵심 지휘부와 군사력이 제국의 융단 폭격 아래 완벽히 증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은 오늘 워싱턴을 향해 중동 완전 철수라는 망상적인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실 부정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국가가 벌이는 가장 위험하고 기만적인 권력 게임의 서막입니다. 2026년 3월 24일 현재 이란 정권은 공식적으로 완벽한 대안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공의 방어망이 뚫리고 국가를 지탱하던 주요 군사 기지들이 잿더미로 변한 처참한 패전의 징후들 속에서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전쟁의 승리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수뇌부가 워싱턴에 전달한 요구사항의 본질은 단순한 무력 충돌의 중단이나 휴전이 아니라 제국이 중동 지역에서 수십 년간 행사해온 모든 군사적 통제권을 이란에게 넘기고 스스로 무장 해제하라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항복 요구입니다. 과거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적 억지력이 모두 소멸된 상태에서 이토록 극단적인 지정학적 백기투항을 미국에게 요구하는 이란의 태도는 전 세계의 군사 전략가들과 정보기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콘크리트 잔해 위에서 제국을 호령하려는 기괴한 환상에 빠져 있으며 이는 권력을 잃은 독재 정권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지 부조화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망상의 이면에는 매우 차갑고 치밀하게 계산된 지정학적 무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이토록 오만하게 버틸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근거는 바로 이스파한의 깊은 지하 터널에 묻혀있는 400kg의 60% 고농축 우라늄 재고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사성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중동의 안보 구조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거대한 지정학적 시한폭탄 그 자체입니다. 농축률 60%의 단계에서 무기급으로 분류되는 90% 이상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과 장비의 양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의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이 우라늄 재고량만 쥐고 있다면 언제든 제국의 목줄을 겨눌 수 있는 궁극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맹신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이 구사하는 전략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 맹독성의 자산을 방패로 삼아 제국의 추가적인 군사 행동을 억제하고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려 합니다. 만약 미군이 이스파한의 지하시설을 직접 타격하여 우라늄이 누출된다면 그것은 지역 전체의 통제불능에 환경적 정치적 사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군이 타격을 주저한다면 이란은 언제든 이 물질을 핵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협박의 권력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정규군이 괴멸당한 현재의 암울한 현실보다 이 400kg의 물질이 뿜어내는 보이지 않는 공포의 힘이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을 압박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섬뜩하고도 도박적인 계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기만적인 권력 연장 시도와 협박에 대해 미합 중국은 어떠한 형태의 타협이나 양보도 거부하며 냉혹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워싱턴의 특사 자격으로 비밀리에 파견된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라드 쿠슈너는 이란의 망상적인 요구를 즉각적으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대신 제국의 단호한 의지와 압도적인 힘이 담긴 6개 조항의 파멸적 최후 통첩을 테헤란의 협상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 문서의 핵심 목표는 적의 핵 야욕을 임시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영구적으로 거세하는 데 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와 농축, 우라늄 재고량의 0%와 그리고 나탄즈와 포르도 및 이스파한에 위치한 모든 핵시설의 영구적인 해체가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이란이 주변국을 위협하고 지역의 불안정을 조장하는 데 사용해 온 무장 세력에 대한 모든 물리적인 지원을 영구히 차단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로 이어지는 이란의 방대한 대리 전력망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미사일 보유량을 최대 1,000기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무기 통제 조약의 수용을 무력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을 위한 외교적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의 국가적 저항 능력을 완전히 분쇄하고 제국의 절대적인 군사 통제권 아래 무조건적으로 무릎을 꿇으라는 승전국의 항복 문서입니다. 오늘 2026년 3월 24일 펜타곤의 최신 상황 보고와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이 망상적인 최후 통첩은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결의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중동 지역의 핵심 수역에 전개된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 전단은 이란의 해상 통제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진영을 갖추고 작전 대기 중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란 수뇌부의 잔존은 신처를 향한 스텔스 폭격기들의 새로운 타격 좌표가 쉴 새 없이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이 쥐고 있는 인질의 무게를 과대평가했고 제국이 지닌 파괴의 인내심을 턱없이 과소평가했습니다. 400kg의 우라늄을 손에 쥐고 제국에게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테헤란의 시대착오적인 촌극은 결국 그들이 마주할 완전한 파멸의 시간을 앞당기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국은 이제 적의 헛된 희망조차 물리적으로 완벽히 지워버리기 위한 다음 단계의 무자비한 작전을 조용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푸른 바다가 이란의 해상 마피아식 통제 구역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본토의 방어망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상황에서도 테헤란은 이 국제 수역을 자신들의 독점적인 영해로 선포하며 중국과 인도 국적의 대형 선박들에게 굴복과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전대미문의 권력 행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잔존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이 보여주는 가장 필사적이고도 위협적인 지정학적 발악이자 잃어버린 영공의 지배력을 바다에서 보상받으려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시아의 거대 국가들을 상대로 펼치는 이 통제 전략은 단순한 해상 봉쇄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 물류의 심장부인 이 전략적 요충지를 지나는 모든 선박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듦으로써 자신들이 여전히 중동의 패권국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려 합니다. 영공을 방어할 전투기와 방공망이 모두 사라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형 고속정과 해안포를 동원하여 국제해협의 총구를 겨누고 통행의 권력을 독점하려는 시도는 이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군사적 협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가 불바다가 되는 동안에도 바다의 지배권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광기 어린 집착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의 맹목적인 해상 권력 독점 시도는 2026년 3월 24일 오늘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의 심장부로 진입하면서 철저하게 분쇄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란이 쳐놓은 바다의 통제망을 단 1mm도 인정하지 않으며 미군의 거대한 함정들은 압도적인 화력과 전자전 능력을 앞세워 이란의 고속정들을 무력화하고 해협의 주도권을 폭력적으로 탈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선박들을 향한 이란의 위협이 미 해군의 거대한 방어망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이 현장은 제국이 허락하지 않는 권력은 바다 위에서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차갑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무력 충돌과 평행하게 워싱턴은 이란의 숨통을 영구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한 6개 조항의 최후 통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라드 쿠슈너가 테헤란을 향해 던진 이 문서는 이란이 동등한 자격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철저한 항복의 강요입니다. 첫째, 향후 5년간 이란이 자랑하던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중단. 둘째, 우라늄 농축 활동의 0% 달성 및 완전한 물리적 포기. 셋째, 나탄즈 이스파한, 그리고 포르도에 위치한 모든 핵심 지하 핵시설의 물리적인 해체와 영구적인 폐쇄입니다. 이는 적의 가장 날카로운 발톱을 뽑아버리고 핵 개발의 싹을 짓밟는 군사적 거세 작업의 핵심입니다. 나아가 미국은 이란의 외부 신경망과 동맹 체계를 도려내는 치명적인 조항들을 추가했습니다. 넷째, 이란 내부에 남아있는 모든 원심 분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제한적이고 강압적인 감시 수용. 다섯째,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강제적인 군비 통제 조약을 통한 미사일 보유량의 1,000기 이하 제한.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등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이란의 모든 대리 세력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지휘 통제의 영구적인 단절입니다. 이 6가지 조항은 이란이 지역 패권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지정학적 동력과 군사적 혈관을 끊어버리는 절대적인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이란의 허세와 워싱턴이 내민 무자비한 최후 통첩은 현재 중동이 직면한 극명한 힘의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이란은 바다의 통제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력이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안간힘을 쓰지만 워싱턴은 핵시설의 물리적 해체와 대리 세력의 괴멸이라는 근본적인 사형, 집행장을 들이밀며 적의 존재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의 이 잔혹한 체스판 위에서 이란의 얄팍한 해상 통제 시도는 미군의 거대한 항공모함과 제국이 설계한 6개의 파멸적인 항복 조건 앞에서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질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외무장관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진 평화의 메시지는 미군의 폭격기를 막기 위해 급조된 거대한 외교적 사기극이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의 0% 축적과 완전한 무장 해제에 동의했다는 오만의 거짓 발표는 워싱턴의 기습 타격을 지연시키고 테헤란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설계된 가장 교활한 지정학적 방패였습니다. 제국의 화력이 쏟아지기 직전 밀실에서 벌어진 이 은밀한 기만 전술은 중재자라는 가면을 쓴 국가가 어떻게 적국의 생존을 위해 강대국의 눈을 가리려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전쟁 발발 직전 오만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유일한 소통 창구로서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역할은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조준경을 흐트려 놓는 병풍에 불과했습니다. 오만은 이란 수뇌부가 미국의 파멸적인 6개 조항 중 핵심인 핵물질 보유량 제로화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임박한 전쟁의 명분을 소멸시키려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역이나 협상 과정의 오해가 아니라 이란의 핵 인프라가 미군의 벙커버스터 폭탄에 의해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만 수뇌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지정학적 환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라는 명분 아래 제국의 군사적 결단을 마비시키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24일 오늘 서방 정보기관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 오만의 기만술은 철저하게 붕괴되었습니다. 미국의 협상 대표단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라드 쿠슈너는 이란이 단 한 번도 핵 포기를 약속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오만의 주장이 철저한 거짓이었음을 폭로했습니다. 분노한 워싱턴은 즉각적으로 오만을 협상의 체스판에서 가차없이 축출했습니다. 오만이 차지하고 있던 중재자의 자리는 이제 이집트와 카타르, 그리고 영국의 정보 당국으로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이란을 보호하려던 오만의 도박은 결국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만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참담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오만이 이토록 위험한 거짓말을 감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동 지역의 세력 균형이 미국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무너지면 오만 역시 제국의 무력 앞에 발가벗겨진 채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정학적 공포가 그들을 무리한 사기극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핵무기보다 제국의 완전한 패권 장악을 더 큰 위협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만의 얄팍한 외교적 방패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의 엔진 굉음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도 허약했습니다. 새롭게 중재의 권력을 부여받은 이집트와 카타르는 오만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군사정보에 기반한 냉혹한 전달자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허세를 포장해주지 않으며 오직 미합 중국 펜타곤이 작성한 물리적 타격 좌표와 무조건적인 항복 요구만을 테헤란의 벙커 깊숙한 곳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을 변호해주던 유일한 외교적 방패막이를 잃어버렸고 이제 벌거벗은 상태로 제국의 포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오만을 제거함으로써 적에게 향하는 정보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중동의 외교 지형마저 군사작전의 일부로 완벽하게 종속시켰습니다. 결국 오만이 쳐놓은 평화의 연막탄이 거치고 난 자리에는 제국의 자비 없는 폭격이 남긴 거대한 분화구만이 남았습니다. 중재자의 거짓말은 폭탄의 궤적을 단 1mm도 바꾸지 못했으며 오히려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의 모든 외교적 신뢰를 영구적으로 소각해버렸습니다. 오만이 쫓겨난 2026년 3월의 협상 테이블에는 이제 외교관의 미소 대신 압도적인 화력을 장전한 군사 전략가들의 차가운 시선만이 존재합니다. 기만적인 외교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고 이제 중동의 운명은 오직 벙커버스터의 파괴력과 우라늄을 쥔 자의 독한 생존 게임에 의해 결정되는 잔혹한 무력의 시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차가운 침묵을 깨고 진실의 무대에 등판하면서 오만이 설계한 거대한 외교적 기만극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로시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오만이 마주 앉았던 그 은밀한 협상의 밀실에 직접 동석했던 유일한 중립적 관찰자이자 핵물리학의 절대적인 심판관입니다. 오만의 외무장관이 이란의 완전한 무장 해제와 0% 우라늄 농축 수용을 전 세계에 떠벌리며 미국의 폭격을 막으려 했을 때 그로시는 이 모든 것이 제국의 타격을 지연시키기 위한 테헤란의 시간 끌기 전술에 불과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교적 수사학에 휘둘리지 않는 철저한 기술 검증의 대명사로서 이란이 단 한순간도 자신들의 파괴적인 핵 야욕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냉혹하게 폭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증언은 단순한 외교적 반박을 넘어 이란의 지정학적 사형 선고를 정당화하는 가장 완벽한 명분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는 과거 러시아와 중국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그 어떤 강대국에게도 편향되지 않은 절대적인 중립성을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바로 그 절대적 중립의 상징이 이란의 항복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만의 평화 주장은 완전한 허구였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테헤란이 마지막까지 부여잡고 있던 외교적 생존의 동아줄을 잔인하게 끊어버린 것이며 워싱턴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들이 쏟아낸 벙커버스터 폭탄의 궤적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2026년 3월 24일 그로시는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주시하는 가운데 이란의 핵시설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밀한 기동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망이 차단된 지난 수개월 동안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평화를 위장하는 동시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우라늄의 농축 농도를 끌어올리는 치명적인 이중, 플레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시의 폭로는 이란의 수뇌부가 겉으로는 무장 해제를 논의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제국과의 최후의 결전을 위해 지하 벙커에 40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축적해왔다는 섬뜩한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적의 거짓말은 가장 신뢰받는 국제기구의 수장에 의해 완전히 발가벗겨졌고 이제 이란에게는 그 어떤 외교적 변명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폭로전 속에서 국제원자력기구는 더 이상 단순한 핵사찰 기관이 아닙니다. 2026년 3월의 핏빛 체스판 위에서 이 기구는 펜타곤의 폭격 좌표를 승인하는 기술적인 처형 집행관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로시의 입에서 나오는 데이터 하나하나가 곧 미 해군 항공모함 타격 전단의 작전 명령서로 변환되고 있으며 이란의 거짓말이 확인될 때마다 제국의 화력은 더욱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강도로 테헤란의 지하 요새들을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오만의 기만적인 외교 병풍이 그로시라는 냉혹한 진실의 칼날에 의해 찢겨나가면서 이란은 이제 온전한 알몸으로 제국의 무자비한 화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시의 역할은 단순히 적의 거짓말을 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폭격으로 붕괴된 콘크리트 잔해와 불타오르는 기계 파편 너머에 존재하는 더 끔찍하고 근본적인 진실을 워싱턴의 군사 전략가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로시는 무너진 협상 테이블 위에서 제국의 폭탄이 이란의 물리적 시설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그 시설을 만들어낸 인간의 지식과 뇌수까지 소각할 수는 없다는 뼈아픈 역설을 제시합니다. 그의 차가운 분석은 앞으로 전개될 가장 절망적이고 끝없는 전쟁의 본질을 꿰뚫고 있으며 이는 제국의 완벽한 승리에 대한 오만한 착각을 산산조각내는 새로운 지정학적 공포에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24일 제국의 압도적인 화력이 이란의 주요 지하 핵시설들을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었지만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가장 잔혹한 물리적 역설을 워싱턴의 심장부에 던졌습니다.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60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수천 대의 원심 분리기를 고철 덩어리로 찢어밟길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최첨단 벙커버스터 폭탄도 인간의 뇌수 속에 각인된 물리학 방정식과 공학적 지식을 폭격할 수는 없다는 섬뜩한 진실입니다. 나탄즈와 이스파한 그리고 포르도의 거대한 기계장치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나 이란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핵무기 제조의 두뇌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특정 좌표에 위치한 단일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불화 우라늄을 농축하는 초고속 회전체의 야금학적 설계도이자 수백 개의 비밀 위성 작업장에 점조직 형태로 분산된 수천 명의 엘리트 과학자들 그 자체입니다. 미국의 폭탄은 이란이 2015년 시절에 보유했던 구형 기계들의 수준을 넘어 현재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효율을 자랑하는 최신형 원심 분리기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그들의 고도화된 지적 자산까지 소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워싱턴의 군사 전략가들이 아무리 완벽한 지하 타격 지도를 그려낸다 하더라도 적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농축의 알고리즘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는 제국의 무기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폭격 작전은 이란의 핵 야욕을 영구적으로 종식시킨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제국의 폭격은 단지 적이 절대 무기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임계 시간을 1년 남짓 뒤로 되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국제전략문제 연구소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이란이 은밀한 지하 작업장에서 소규모로 부품을 다시 조립하고 이스파한 깊은 곳에 인질처럼 억류해둔 400kg의 60% 고농축 우라늄을 꺼내어 무기급인 90%로 도약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카운트다운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의 폭격은 시계탑을 부수었지만 시간의 흐름 자체를 멈추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란은 이제 거대한 지하 요새를 짓는 대신 눈에 띄지 않는 분산된 조직 형태로 진화하여 더욱 추적하기 어려운 그림자 속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계산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워싱턴에게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지정학적 악몽을 의미합니다.
제국은 이제 적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기계를 조립하는 징후가 보일 때마다 끝없이 B2 폭격기를 출격시켜야 하는 잔혹한 감시와 파괴의 무한 루프에 빠져들었습니다. 적의 영토를 지도에서 영구적으로 지워버리고 모든 과학자를 제거하는 인종 청소 수준의 극단적 전쟁이 아닌 이상 지식이 존재하는 한 이란의 핵 위협은 끊임없이 부활할 것입니다. 미국의 펜타곤은 겉으로는 압도적인 화력의 승전보를 울렸으나 그 이면에는 결코 적의 근원적인 싹을 완전히 소멸시킬 수 없다는 뼈아픈 군사적 한계와 깊은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의 이 파멸적인 분쟁은 중동의 권력 구조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려던 이란의 무모한 해상 통제 시도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단에 의해 짓밟히고 오만의 기만적인 외교 병풍은 찢겨나갔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지하 요새 아래 묻혀있는 400kg의 우라늄 인질과 살아남은 과학자들의 두뇌는 제국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성역으로 남았습니다. 무력으로 모든 것을 굴복시킨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조차 이 끈질긴 지식의 생존 앞에서는 결국 불완전한 굴복만을 얻어냈습니다. 핵무기의 유령은 파괴된 잔해 위에서 다시 피어오르며 끝없는 공포와 무력의 시대를 지배하는 영원한 권력으로 중동의 밤하늘을 배회할 것입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치명적인 형태로 새롭게 진화했을 뿐입니다.